지금부터 이제 하이에듀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제목을 이제 매번 설명회마다 좀 바꿔보는데, 이번에는 좀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검색창에 설명회 제목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그냥 검색창을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검색창에 저희 브랜드명을 좀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저희 관련된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들이 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들도 이제 저희 하이에드가 좀 궁금하시면 저희 AI 하이에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제 관련된 정보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뭐 그런 점도 있으시고, 뭐 소위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대부분 검색들을 하시죠. 검색들 하시고 잘 나가는 식당, 유명한 식당, 뭐 가게, 프로그램, 뭐, 컨텐츠 이런 게 있으시면 대부분 먼저 하시는 게 검색일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설명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뭐, 포털 사이트가 되건, 챗 GPT가 되건, 검색을 좀 하면서 준비를 좀 했는데, 그런 점을 좀 착안해서, 원장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으시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검색을 해보시는 것처럼 저희 아이에이드도 원장님들의 학원 운영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좀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서론이 기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원장님들을 제가 한 거의 10년 넘게 현장에서 만나뵈면서 첫인사는 좀 바뀌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매번 뭐 잘 되시죠? 이렇게 인사를 진행을 했는데 최근에 좀 바뀌었습니다. 좀 괜찮으세요?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학원 시장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고들 많이들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이제 퓨처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도 느끼는 부분, 원장님들도 실제로 피드백 주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인사말이 좀 바뀌고 있다. 그래서 비드백이지만 첫인사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하는 인사를 좀 적어봤습니다. 잘 되시죠? 네. 대부분 잘 되시죠라고 여쭤보면 많은 원장님들이 아우 너무 어려워요. 안 돼요. 이제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소위 앓는 소리들을 좀 하시는데 그중에 잘 되시는 원장님들이 꼭 있으시더라고요.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도 이제 그런 분류의 원장님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학원이 좀 어렵다라고 표현하기에 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전보다 좀 운영하시기에 좀 어려움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예전만큼 잘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원인을 한번 좀 찾아봤는데, 학원 안팎으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학원 밖을 좀 들여다보니까, 많이들 아시겠지만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죠.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팍팍 줄어들고 있어요.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매년 초에 입학 시즌 때 심심치 않게 뉴스 기사 많이 접하시죠. 신입생 한 명, 초등학교 신입생 없음, 뭐 학교 통합, 폐교 이런 것들 좀 있으시던데 학생들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학원 주변을 좀 이렇게 둘러보시면 학원은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중소형으로 또는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상품으로 학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자원은 줄어들고 있는데 경쟁자들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원 운영이 예전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네. 그리고 학원 내부를 좀 들여다보니까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의 수요가 좀 다양해지고 있어요. 예전에 영어 수학만 잘 수업하고 잘 가르쳐 줬어도 충분히 중성 고객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영어, 수학 외에 전과목을 찾는 학생, 학부모님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수요를 채워주는 학원으로 조금 우리 자원들이 이탈되는 경우들도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말도 맞나요? 예. 그리고 전과목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브랜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보이시는 이 브랜드들은 이제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를 전후로 해서 엄청나게 매출이 확장된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개인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전과목이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자녀분들 이제 교육을 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영어 수학은 우리 학원에서 잘 가르쳐 주시니까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과학도 필요하고, 사회도 필요하고, 역사 과목도 필요한 것 같아요. 뭐 교육 정책의 흐름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 고민들을 하시기 시작하죠. 고민하시다가 TV 광고나 홈쇼핑을 우연치 않게 봅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들이 광고를 합니다. 특히 홈쇼핑. 엄청나게 말을 잘하는 대한민국 상위 1%들이 다 모여있는 집단입니다. 그 말을 잘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좋은 프로그램들을 홍보를 하죠. 그러면 어머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아, 이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영어 수학은 학원, 과학사회 역사는, 좋아, 프로그램. 딱 톱니바퀴가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자녀분들에게 프로그램을 비싼 비용을 감수하시면서 이렇게 구매를 해서 줍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준비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지 않은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들의 효과를 보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의 효과가 그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쓰다가 혹시나 좀 효과를 못 보신 학부모님들이 다시 역으로 학원에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과학 좀 안 돼요? 사회 좀 안 돼요? 이런 것도 또 눈을 돌리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생겨난 브랜드가 그런 마지막에 보이는 러닝센터들인 것 같아요. 학습은 이런 개인 학습 프로그램으로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되 센터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주도형으로 학습을 하되 관리형으로 케어를 하면서 학생이 필요한 과목, 원하는 과목에 대한 수요를 충족해주는 센터들이 주변에 많이 보이실 거예요.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 보시면은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맞나요? 이게 이제 부모님이나 학생들의 수요를 좀 반영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학원에서도 어느 정도 좀 캐치를 하시고 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대응을 하셔야지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학교로 눈을 한번 돌려볼게요. 교육 정책이 바뀌고 있어요. 교육 정책이 바뀌고 있고 학교 수업 환경도 변화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교육 정책이 될 텐데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언급만 좀 하겠습니다. 대입 정책이 바뀌었죠. 2028 대입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9등급제 내신 등급제가 5등급제로 교육부의 말을 빌리면 완화됩니다. 9에서 5등급제로 완화가 되죠. 그래서 예전에 1, 2, 3등급에 소속돼 있던 학생들이 모두 1등급, 2등급에 대한 성적을 받아들게 됩니다. 그래서 등급은 높지만 등급 안에서도 경쟁이 불가피하죠. 1등급이 예전에 1, 2등급 학생들이 다 모여 있는 상황이라면 이 1등급 내에서도 분명한 학생들의 서열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 서열을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 교육부의 답은 논서술형의 강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내신일 것 같아요. 학생의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등급을 완화시키겠다고 했는데 학생들은 내신에 대한 준비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거고 1등급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해진 것 같아요. 1등급은 너무 당연해졌고
1등급 안에서도 서열 경쟁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신 대비, 논서술 대비가 좀 분명히 필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개편안도 보시면 예전에 선택 과목제에서 공통 과목으로 바뀌었어요. 통합 과목으로 바뀌었어요. 문과 학생도 과학을 준비해야 돼. 이과 학생도 사회 과목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모니까 선택에 따라서 이과 과목, 문과 과목을 집중적으로 좀 준비를 했으면 되는데, 지금은 모니과 관계없이 통합 과목이라 해서 사회 과학 과목이 다 필요하게 됐어요.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과목이 또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전 과목에 대한 수요가 점점 스물스물 생겨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교육 정책의 흐름에 좀 편중하는 것 같아요. 예, 뭐 동의하시나요? 예, 이렇게 좀 이루어지는 것 같고 학교 수업에 대한 방법들도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들 들으시죠? AI 코스에 대표적인 게 AIDT 요즘 좀 말이 많던데 디지털 교과서고요. 에듀테크 이렇게 저희도 이제 뭐 뒤에 말씀드렸죠. 부산교육청이랑 부산교대랑 협업을 해서 에듀테크 실증 기업으로 좀 선정이 되어서 학교에서 저희 프로그램들을 좀 사용하고 있으세요. 선생님들이 사용하면서 좀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실증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도 학교 수업 들여다보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학습을 하죠. 대표적인 게 AIDT가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는 AIDT의 단점을 보완해서 다시 한번 학교 수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찾겠다라고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음. 그런 학생들이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학습을 디지털 기기나 AI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부족한 부분, 잘하는 부분들에 대한 학습을 개인화해서 진행을 하는 게 AIDT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수업 손실을 줄이고 개인 맞춤 학습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AIDT, AI 코스예요. 에듀테크에 대한 과학습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목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정책도 이렇게 바뀌고 있고요. 학교 수업 분위기도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과목은 다 중요해지는 부분들이고, 개인 맞춤 학습들이 점점 학교 공교육 현장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학원 간의 경쟁은 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원이 줄고 경쟁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내부적인 고객들의 수요는 다양합니다. 전과목에 대한 수요가 또 늘어나고 있어요. 교육 정책이나 학교에서 흐름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전과목 학교 수업에 대한 학습을 다양한 AI나 에듀테크 기기를 가지고 개인 맞춤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준비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비는 해야 돼. 대응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론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장황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도 이제 어떻게든 이제 발전 방향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한 두 가지 정도의 제안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학원이 탄탄해지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초등원생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단단하게 좀 구성이 되어 있으셔야지 이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가면서 충성 고객, 장기 고객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시죠. 피라미드 구조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구조가 되셔야지 학원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탄탄하게 운영이 될 거라는 점. 그렇다면 초등원생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학생들에게 습관을 만들어 주시는 방법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한 학습 관리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의 학습 관리,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서 더불어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습관이나 이런 부분들의 형성 방법들을 지도해 주시면 학원의 충성 고객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들의 수요를 좀 충족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니즈를 조금 채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수학 영어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게 아까 현장에서도 많이 느끼셨을 거고, 교육 정책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원에서도 상품의 다각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영어 수학은 전문 강점이지만, 우리 주력 상품이지만, 주력 상품 외에도 플러스 알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실 건데, 선생님을 채용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겠다? 그러면 수익적인 구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의 수업이 좀 필요한 우리 학원의 주력 상품들은 기존대로 유지를 하시되, 플러스 알파에 대한 과목들은 AI 프로그램들을 도입해서 개인화시켜서 주도형으로 진행을 하시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플러스 알파 과목을 위해서 선생님을 채용했어요. 이 선생님을 채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면 인건비가 발생이 될 거고, 그 인건비를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매출이 그 정도 또는 그 이상 일어나야 될 텐데, 현실적인 부분들은 쉽지 않다라는 걸 가정한다면, 선생님 한 명이 두세 명을 관리하느냐, 아니면 개인 학습 형태로 진행을 해서 2, 30명을 관리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확실히 후자 쪽에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에 대한 과목들은 컨텐츠화해서 AI나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셔서 좀 개인화, 주도학습 형태로 관리형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학원 운영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는 학습 관리와 공부 습관 형성이 좀 초등학교 과정부터 만들어져야지만 이 학생들이 충성 고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는데, 대표적인 게 평가일 것 같아요. 학원에서 대부분 월말 평가는 다 진행을 하시겠죠. 정기적인 평가는 진행을 합니다. 다른 평가가 되건 월말 평가가 되건 진행을 하시죠. 그럼 진행하실 때 어떤 학원들은 제 초등학생들은 시험이 없다 보니까 이 평가를 진행을 안 하시는 학원도 있으시더라고요. 중학교 학생들은 학교 수업 중간고사, 기말고사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평가를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초등은 시험이 없다 보니까 그냥 수업 위주로 이렇게 관리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경우가 있으시던데, 저희는 초등학생들까지도 꾸준한 학습 관리를 위해서 평가를 좀 진행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부터 학습에 대한 관리를 꾸준히 해주셔야지만 학부모님과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거리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거고, 학부모님 상담에 있어서 주도권을 좀 가져가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월말 평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저희 하이에드 프로그램에도 평가 출제 프로그램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원 자체 평가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여기, 아이고, 학원 이름이 나왔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서 눈치채셨겠지만, 본사가 대구에 있습니다. 네, 대구에 있는데, 이 학원도 저희 대구에 있는 학원입니다. 이 학원이 예전에는 중고등 중심 학원이셨어요. 중학교, 고등학생 데리고 수업 중심으로 하시는 분이었는데, 저희 대표님하고 컨설팅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가, 초등부를 조금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초등부 인원들을 이렇게 모집하셔서 꾸준히 평가를 진행을 하셔요. 그리고 평가를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어머님들하고 톡으로 이렇게 개별 소통까지 합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를 가지고 뭐 상장 만드시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상장 만들어서 학생들 나눠주고요. 뭐 간단한 시상 이렇게 하면서 학부모님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학습에 대한 관리를 꾸준히 가져가면서 초등학생을 점점 늘리고 있어요. 게 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공부 습관 형성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학원에서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가 될 수 있는 게 다양한 특강 상품을 운영하시면은 조금 공부 습관과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학 때 특강 상품들 많이들 운영하시죠? 뭐, 서머스쿨, 윈터스쿨이라고 해서 뭐 수학 1학기 뭐 학습, 뭐 영어 특강 또는
방학 때니까 과학 선생님 초빙하셔서 과학 특강, 서희 특강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것들도 있으실 거고 시험 기간 되면은 뭐 제일 많이 하시는 게 10 to 10이라고 하죠. 10시부터 10시까지 시험 대비 기간에 뭐 어떤 학원은 이렇게 안내문에 같이 죽자 프로젝트 이렇게도 뭐 적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시험 기간에는 10시부터 10시까지도 한번 공부를 해보고 방학 때는 아 이런 과목 이렇게도 공부를 해보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학원 수업을 참여하게 되고, 월말에는 이렇게 평가도 한번 쳐보고, 그러면 학생들이 학원에서 구성해 놓은 상품이나 특강이나 수업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수업 진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부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시험 기간에는 이렇게 10시부터 10시까지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방학 때는 아, 이런 과목들도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월말에는 아, 평가를 이렇게 하는구나. 준비해야 되겠다. 평상시에는 수업을 하는구나. 하는 거를 학생들이 인지를 하면서 습관이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제가 꼭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이런 다양한 특강 상품 만들어낼 수 있으시면 계속 만들어서 학생들하고 진행을 해보시면서 습관을 만들어 주셔야지만이 이 학생들이 우리 학원의 고정 고객이 되고 충성 고객이 되면서 장기 고객으로 좀 이어진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자료를 좀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비자의 니즈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과목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어요. 상당히 보시면 부모님들이 과학 과목, 역사 과목, 사회 과목은 찾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수요를 그냥 흘려보내서 놓쳐버릴 거냐, 아니면 특정 한 과목만이라도 우리 학원에서 이렇게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면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여줄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면 저는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학생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생을 모집하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기는 어느 정도 한계점에 다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부 고객의 눈을 돌려야 되겠죠. 일단 이탈이 안 되도록 나아가내는 게 1차적인 목표가 될 것 같고요. 2차적인 목표는 내부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품을 판매를 하면서 수익 구조를 개선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때마침 과목에 대한 수요는 있으니 이 수요에 대한 수요만 니즈만 충족시켜 준다면 이탈 그리고 추가적인 매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과학, 사회, 역사 과목을 어떻게 도입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또 하셔야 되겠죠. 선생님을 뽑아서 수업을 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년별 학생 수도 클래스가 구성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당장은. 그리고 된다 하더라도 이 선생님의 인건비를 충당시킬 만한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과목에 대한 신경을 쓰시다 보면 우리 주력 상품들이 흔들리게 돼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컨텐츠화 시켜서 관리형으로 진행하시는 쪽으로 눈을 돌리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 수학은 아직도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끌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의존도가 높은 과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력 과목은 현재 상태로 그대로 두시고요. 장점은 특화시켜 나가시고 상대적으로 선생님의 정답은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선생님을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이 과학, 사회, 역사 과목이라면 그 부분은 컨텐츠화 하셔서 학생들에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이 과목을 주실 때는 이 과목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되고 그 방법들이 학생들의 습관으로 형성되도록 관리해 주시면 실패 확률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자, 어, 기회나 방법을 제공하고 습관을 형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이 부분이 필요할지에 대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뭐 과목에 대한 단어를 보여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초등, 중등 과학 단원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초등 3, 4, 5, 6, 중, 2, 3 단원인데요. 힘과 에너지, 물리 파트에 대한 단원을 좀 가져왔습니다. 힘과 에너지.
가져왔는데, 눈치채셨겠지만, 과학도 초등과정과 중등과정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볼까요? 순가 에너지 파트에서 3, 4학년에서 밀기 당기기가 나옵니다. 밀기 당기기 나오고, 무게가 나와요. 5, 6학년 올라가면 위치의 변화라고 나옵니다. 밀고 당겨버리면 위치가 변하겠죠. 그리고 무게에 따라서 밀고 당길 때 속력이 변하겠죠. 연결이 되나요? 그리고 이 부분이 중학교 올라가면 힘, 마찰력, 탄성력과 남다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속력이 변하게 될 거고 위치가 변하게 될 거고요. 이 위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게 마찰력, 중력, 탄성력인 것 같아요. 저는 과학 하나도 몰라요. 저 문과입니다. 과학 전공도 아니고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는 저도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학도 초등과 중등과 나아가서는 고등과정이 이렇게 연계학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등과정이 안 돼 있는 학생은 중학교 어렵습니다. 중학교장이 안 돼 있으면 고등학교 수능 대비가 쉽지 않다라는 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등과정부터 꾸준히 해당 과목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학 과목이 개통학습이라고는 대부분 다들 인지를 하세요. 그래서 초등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 초등 과정, 중등 과정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고등부에서 쉽다. 대입이 수월해졌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과학 과목도 개통학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고등부도 볼까요? 왼쪽에 보이시는 게 중학교 1, 2, 3학년 과학 단원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고등부 통합과학 단원입니다. 음, 그래서 고등부 통합과학 단원의 각각 단원별로 중학교 과정에 어떤 단원과 연계가 있을지 저희가 조사를 정리를 해봤더니 모든 단원들이 중학교 대부분의 단원과 연결이 돼요. 이 말씀도 중학교 과정에서 어느 정도 구멍이 나면 고등부에서 쉽지 않다. 과학이 네 가지 영역이 있죠. 뭐 물리학, 생명학, 뭐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전공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물리 파트만 보시더라도 중 1, 2, 3에서 다양하게 배우고 있어요. 화학도 마찬가지. 근데 이 부분이 중학교 3년 과정에서 특정 학년에서 구멍이 발생이 되버리면 고등부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면 초등 과정에서도 그 부분이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초중고가 연결이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중학교 개정된 중등과학 목차를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1, 2, 3학년 단원들이 있고요. 색깔 구분을 좀 지었습니다. 물리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이렇게 다양하게 1, 2, 3학년 전 과정에서 배우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과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중학교 과정에서 이 네 가지 영역이 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이과 준비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선택 과목까지 심화학습을 해야 되는 과정인데 기초 부분이 안 돼 있으면 이 부분들이 쉽지 않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포자 외에도 과포자가 발생이 되겠죠. 수학도 포기했어요. 과학도 중학교 과정이 안 됐어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하다가 안 돼요. 포기합니다. 그럼 얘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죠? 뭐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도 한번 들여다볼까요? 사회도 3, 4학년 지리 파트에 대한 단원인데 연결이 되죠. 모두 학년과 중학년이 연결이 됩니다. 우리 지역의 위치 보고요. 모두 학년에는 우리나라의 위치 영토 보고 세계의 위치 영토 보고 중학교 올라가면 행정구역과 주요 도시 세계 속에 우리나라의 어떤 위치에 대해 봅니다. 우리나라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교중고 연결이 되는 것 같죠. 이 사회 파트 외에도 한국사 보셔도 이해가 되죠.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 한국사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이어 연결이 되죠. 뒤에 슬라이드가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연결이 되죠. 중학교 사회 역사 과목도 초등학교랑 연결이 되죠. 초등학교 5학년 때 한국사를 배우게 되고, 이 한국사 파트가 역사 2의 근대사와 연결이 돼요. 예, 맞나요? 이렇게 되고, 이 역사 2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통합사회랑 또 연결이 됩니다. 이해가 될 거고, 중학교 1학년 사회 파트를 좀 들여다보면, 사회
개정된 단원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뭐가 변화됐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가장 큰 변화는 세계사 파트가 들어갔어. 개정되기 전 1학기 1단원은 지금 이제 개정된 학년들이 배우게 되는 2학기 첫 단원이 시작이 돼. 예전에, 지금 현재 2학기 1단원이 예전에 1학기 첫 단원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바뀌어서 1학기 첫 단원이 세계사로 연결이 됩니다. 이 세계사가 어디로 연결되느냐? 역사 1로 또 연결이 돼요. 역사 1이 몇 학년이 배우는지 아세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사회 역사가, 중등 사회 역사가 사회 1, 2, 역사 1, 2로 나눠집니다. 각각 과목들이, 각각 그 과목을 어떤 학년에서 배우는지도 잘 모르시는 원장님들이 있어요. 왜냐면 전공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들 학생 내신 관리가 필요하다면 좀 어느 정도 좀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 1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배우고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역사 1을 대부분 배워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올라가면 역사 2와 사회 1을 같이 병행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1에 일단은 이렇게 1학기 과정과 역사 1이 좀 연결이 되고요. 2학기 단원과 사회 1이 역사 2와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초중고가 연결이 돼요. 한국사만 놓고 봐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한국사를 이렇게 배우게 되고요. 중학교 3학년 올라가서 좀 심화된 한국사 파트를 좀 근대사로 이렇게 배우게 되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좀 심화된 내용으로 배우게 되고 그 전 단계에서 중학교 2학년 때 세계사까지 이렇게 배우면서 이 세계사 파트도 고등학교 올라가서 세계사로 연결이 되죠. 이렇게 사회나 역사 과목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과학 과목, 역사 과목, 사회 과목 보여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학 사회도 초, 중, 고 연계 학습이다. 그래서 초등 과정들이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은 중학교에서 힘을 받을 거고 중학교 과정에서 잘 된 학생들은 고등부에서 내가 원하는 대입을 위해서 좀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질 거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에 사회과학이 안 돼 있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사회과학 과목을 따라잡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죠. 영어 수학도 해야 돼. 바쁩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초중 과정에서 잘 만들어 놓는다면 고등부에서 힘을 볼 수 있다는 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과학, 사회, 역사 과목을 도입하시는 데 있어서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안 계신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학원의 역할은 예습과 복습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수업은 학교 수업이 되는 거죠. 그럼 학교 수업을 중심에 놓고 학원의 역할은 학교 수업을 중심에 둔 채로 예습과 복습으로 운영을 하시면 좀 시행착오 없이 원활하게 꾸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나 수학 과목처럼 선행이 그렇게 필요한 과목은 아닌 것 같아요. 과학상 역사. 그렇다면 학교 수업을 중심에 예습 수업으로 예수복을 꾸준히 가져가면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습을 언제 하느냐? 학교 수업에 전에 하게 되겠죠. 시기로 보면 방학 때가 최적일 것 같습니다. 학교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방학 때 학교 수업에서 배우게 될 부분에 대한 예습을 진행을 하게 되겠죠. 동영상 강의를 활용하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학교 수업을 대체하는 동영상 강의로 예습을 진행하게 되고 학기가 시작되면은 학교에서 수업을 할 겁니다. 학교 수업을 듣고 학원 왔을 때는 학교 수업의 점검, 직후 복습을 하죠. 뭘로 하느냐? 다양한 문제풀이로 합니다. 수업은 듣고 왔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풀이로 학교 수업을 점검 복습을 하게 되고 이 문제풀이의 결과에 따라서 뭐 보완학습을 할 거냐, 심학습을 할 거냐를 이렇게 연결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평상시에 예습 수업 복습을 쭉 진행을 하다가 시험 기간이 도래되면 시험들이 학습을 해야 되겠죠. 대표적인 게 평가, 오답노트 학습으로 연결이 되면 플로우가 생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 내에서는 저희 강의 리스트에 대한 목록을 이렇게 뽑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수학 과목이 얘가 되어 있는데, 과학이나 사회 역사 과목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뽑으실 수 있어요. 출력하실 수도 있고, 엑셀로 내려받으셔서 원하시는 형태로 편집, 가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플래너의 역할이 될 것 같아요.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학습 결과를 작성하는 간단한 플래너의 역할이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교 수업의 예습 복습이기 때문에 학생마다, 학교마다 이렇게 학습 범위나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별로 이렇게 학습 계획을 짤 수 있는 플래너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내실 수 있고요. 학생들은 이제 주도형으로 학습을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개념 강의로, 개념 공부, 문제풀이로, 문제풀이 연습, 평가 프로그램으로 점검, 그리고 틀린 문제에 대한 리뷰, 그다음부터 학습을 하면서 개념부터 문제풀이 연습, 평가 클리닉을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동영상 강의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오프라인 교재와 100% 일치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를 채택을 하신다면 교재와 100% 일치된 강의를 가지고 학생들이 편하게 강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문제풀이의 결과에 따라서 아이콘 색깔이 이렇게 변화합니다. 50점부터 10점 단위로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문제풀이를 끝내고 나서 즉각적으로 색깔을 보면서 경성도를 파악할 수 있고 학습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뭐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 색깔을 가지고 학생들이 관리할 수 있죠. 녹색, 파란색은 통과. 녹색, 파란색이 안 되는 분홍, 노랑, 빨강은 통과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학생들을 관리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학습을 진행하게 되고요. 수업 흐름은 이제 간단하게 이게 교육으로 풀어드리겠지만 흐름만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습은 저희 동상 강의로 이렇게 방학 때나 학교 수업 전에 강의를 이렇게 시청함으로써 예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습이 끝난 다음에 수업이 있으면 학교 수업에 참여를 시킵니다. 참여시키고 학교 수업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학원에 왔을 때는 학교 수업을 확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플래너로 확인해서 수업 양을 정해주시고 학생은 이렇게 수업을 시작하는데 강의를 보는 게 아니라 유형 연습으로 문제풀이를 먼저 합니다. 다섯 문제 문제풀이를 해서 통과가 되는 학생은 심화학습, 추가적인 문제풀이, 통과가 안 되면 오답 리뷰, 오답로 들어가서 틀린 문제를 한 번 더 보고요. 이렇게 나눠지게 됐고요. 유형연습 다섯 문제 푼 학생 중에 통과한 학생은 심화학습으로 추가적인 평가 한번 진행하고 다음 단원 넘어가서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될 거고요. 다섯 문제 풀기 했는데 통과가 안 된 학생들은 오답 노트에 가서 오답에 대한 재학습을 진행하고 다시 한번 문제풀이를 도전합니다. 도전해서 이 학생도 통과가 되면 다음 단원으로 가서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고요. 재도전했는데도 통과가 안 되는 학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학생은 어쩔 수 없이 보충학습을 해야 될 때 강의를 한 번 더 수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저희 동영상 강의는 문제풀이를 해도 안 되는 학생들이 시청을 하게 될 거고, 이때 문제풀이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상태에서 강의를 보기 때문에 강의의 효과는 높아지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플로우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방법을 알려주시면 되죠. 어떻게 공부하는지 방법, 그리고 시간, 그리고 장소만 제공해 주시면 플로우가 또한 상품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관리자 화면인데요. 학생들 실제 명단에 저 이름 좀 가렸고요. 이 학원이 충주에 있는 학원인데 엄청나게 빡세게 시키는 학원입니다. 그리고 여담인데, 이 학원은 대형 모니터가 이렇게 학원 입구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이 화면을 띄워놓습니다. 그래서 누가 했고 안 했고, 색깔이 어떻고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뭐 이 부분은 장단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보여드리는 목적은
관리하시는 선생님은 학생들의 학습 결과를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색깔이 점수대별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색깔이 있냐 없냐의 차이로 학습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요. 그 색깔을 가지고 점수대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당연하게 세부 버튼 클릭하면 상세 내역까지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평상시에 이렇게 학습을 진행하는데 선생님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 화면 딱 들어오셔서 잠깐 5분, 10분 이렇게 보시고 학생들에게 피드백 주시고 이렇게 갈 수 있죠. 왜냐하면 과학사회 역사 과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학원은 주력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관리하시는 시간이나 방법들도 좀 쉽고 빠르고 간편해야지 운영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 화면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고요.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플래너를 이렇게 활용한다면 플래너에 이 색깔을 표현하게 하시면은 굳이 들어와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플래너만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죠. 그런 식으로도 오프라인 형태로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주도 형태로 학습을 좀 진행하다가 월말이 되거나 또는 시험 기간이 된다면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면 되죠. 저희 평가 프로그램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형태의 평가 만들어내셔서 학생들에게 온라인이 되건 오프라인이 되건 평가를 한번 주시게 되면 이 평가 생성하시는 하나의 평가에 따라오는 평가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클리닝 모의고사라고 해서 선생님이 출제한 평가의 수행 결과에 따라서 출제되는 개인별 시험, AI가 결과를 분석해서 자동으로 개인별 시험지가 만들어주는데 이 클리닝 모의고사는 선생님이 주신 평가의 수행 결과에 따라서 맞춤 문제는 심화 문제, 틀린 문제는 유사 문제로 출제되는 개인별 시험지. 학생마다 정오답 정보는 다 다를 거예요. 그러면 이 정오답 정보로 만들어지는 클리닉 모의고사는 학생 개별의 맞춤 형태의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으로 생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의 결과에 따라서 개인별 오답이 자동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오답 선택해서 시험지 주시면 오답 문제, 동일 문제, 유사 문제 그리고 오답률이 이제 자동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오답률이 높은 단원들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단원 선택해서 주시면 취약 단원의 평가까지도 주실 수 있죠. 선생님은 첫 번째 평가 하나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클릭 몇 번으로 편리하게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관리까지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개인별로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논서술이나 뭐 주관식이나 이런 거 대비하시기 위해서 서술형 문제라든지 뭐 빈칸 채우기 문제까지도 다양한 평가를 만들어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커스 플로우가 완성이 되겠죠. 예습 때는 강의 중심으로 학교 수업에 미리 한번 예습해 보는 형태. 수업은 교수업. 복습은 학원에 와서 다양한 문제풀이로 이렇게 복습 점검, 그리고 시험 대비 때는 평가, 그리고 평가 뒷단에 따라오는 오답 노트 활용해서 클리닉 해주시면은 플로우가 만들어지고 하나의 상품이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의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상품들을 추가로 개설하셔서 학생의 이탈이나 추가적인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뭐 계획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뭐 말씀드린 교과 프로그램 외에도 비교과 컨텐츠라고 해서 초등학생들이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초등학생들이 이제 매월 저희가 한 네 가지 정도의 다양한 재미있는 주제거리를 네 가지 정도 드려요. 그러면 유튜브 영상이 될 수도 있고, 토론 토의 주제 될 수 있고, 역량 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속담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하고 발표, 뭐 토론 수업 한번 해보면서 학생들의 배경 지식도 조금 높여줄 수 있고, 발표력이나 사고력을 좀 키워내면서 공부 역량을 좀 만들어주는 용도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과 컨텐츠 제공드리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초등, 중등 학원 전문 교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은 월교재를 운영하고 있고요. 중등은 학년이 좀 병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인 교재를 가지고 학원에서 채택하셔서 뭐 학생들 주락수 관리시키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시중에 개인에게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학원에 뭐 공급 드리고 있고요. 그 교재 뒷면에 정가도 따로 표기되지 않아서 학원 전문 교재에 대한 색깔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좀 프로그램 시연을 좀 해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저희 학습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저희는 본사 홈페이지를 이제 학원들이 같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학원별로 이제 독자적인 사이트를 복제해서 개별로 만들어 드립니다. 도메인 주소도 다 다를 거고요. 학원마다 다 다를 거고, 여기 상단 하단에 저희가 학원 정보 넣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은 학원 홈페이지를 가지고, 뭐 네이버에 뭐 업체 등록하셔서 어머님들도 검색하시니까 검색해서 사이트 나오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시죠. 그래서 개별화해서 단독 사이트를 학원 전문 사이트의 개념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원장님 아이디 들어서 원장님이 학생 등록, 삭제, 관리하실 수 있도록 권한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 아이디로 로그인 했는데 학생은 이제 대표적인 기능들이 진도학습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진도학습 메뉴에서 필요한 과목 단원에 대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이다. 뭐 2학기에 6단원이다. 검색이 되면 6단원 기체의 성질에 소속되어 있는 강의 리스트가 쭉 다 나와요. 상단에 여기 목차복이 있어서 아까 플래너 출력할 수 있는 거 말씀드렸고요. 각각의 이제 강좌별로 강의 시간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소단락별로 강의가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뭐 책으로 치면 한 페이지 또는 반 페이지 단위로 죄송합니다. 강의 촬영이 되어 있어서 강의 시간이 10분 내외로 짧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짧은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강의를 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그리고 강의 외에도 유형이라는 문제풀이 연습, 맞춤이라는 평가, 성취라는 파이널 평가, 오답노트라는 틀린 문제, 재학습 코너가 있어서 하나의 소단락 파트에 개념 부스터, 문제풀이 연습, 평가, 클리닉이 가능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강의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강의가 나옵니다. 뭐 강의 시중 강의랑 다르지 않은데 저희 강의의 특징은 배경이 저희 교재가 돼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실제 내용이 화면에 크게 나오고요. 선생님은 하단에 작게 표현이 됩니다. 뭐 어떤 과목은 전자칠판에 저희가 교재 이렇게 띄워놓고 선생님이 옆에서 이렇게 수업하시는 과목도 있고요. 선생님의 역할은 이렇게 한 줄 한 줄 읽으시면서 밑줄도 그으시고 추가적인 판수도 하시고 동그라미도 하시고 별표도 하시고 수업을 하세요. 그럼 학생들은 강의를 수강할 때 이 선생님이 하시는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강의를 수강하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윗줄을 끊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물결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 별표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추가적으로 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따라서 수강하게 되면 그나마 강의에 대한 효과를 최대치로 좀 가져가실 수 있고, 강의를 보게 하실 때, 저희는 그냥 멍하게 강의를 보게 하지는 말라고 말씀드려요. 강의 내용을 적도록 하셔야 됩니다. 책이 있다면 책에 그대로 따라 적게, 책이 없다면 노트에다 적게 하시면은 강의에 대한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 수업 하게 되고요. 다음 학습 누르게 되면 유형 연습이라는 첫 번째 평가로 이어집니다. 이 유형 연습은 앞서 시청한 개념 강의에서 설명한 단원에 대한 필수 유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제출 누르게 되면 바로 점수가 나와요. 이 점수를 가지고 해당 단원에 대한 이해도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형넷을 풀어서 80점, 90점, 100점 나오는 학생은 어느 정도 학교 수업 안으로 형성도가 만들어졌으니 다음 단계 넘어가서 맞춤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네, 그렇게 여기는 안 돼. 제가 이따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유형 연습은 이렇게 5문제를 풀고 나서 형성도를 파악하는 단계. 그래서 각각 문항별로 정답 해설 저희가 제공드리고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 문제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문항별로.
그래서 5번 문제 틀렸는데 정답 해설을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문제를 이번 문제는 압력의 개념과 풀어, 크기, 풀어주는 강의를 보면서 오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거는 문제풀이 강의가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모든 문항에는 수록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전체 문항의 한 25에서 30% 정도 이렇게 촬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문제풀이 단계. 다음 학습 누르게 되면 맞춤 학습으로 연결이 돼요. 첫 번째 평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 쓰는 형태도 학생이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원에서 규정을 만들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학원은 맞춤 테스트는 5문제 객관식으로 풀 거야. 또는 5문제 주관식으로 풀어라고 규칙을 정해 놓으시면 학생들은 그 규칙에 맞게 클릭해서 맞춤 테스트를 응시를 하게 됩니다. 맞춤 테스트도 마찬가지 이렇게 정답 해설 제공이 될 거고요. 혹시 문제풀이 강의가 있다면 문제풀이 강의에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첫 번째 평가, 맞춤 테스트. 더 필요하다. 그럼 두 번째 파이널 개념으로 성취 테스트를 수행하라 그러는데 이 성취 테스트는 한 가지 제약이 있어요. 전 단계였던 맞춤 테스트 점수가 80점 이상인 학생만 응시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가 잘 되는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풀이할 때 필요한 기능이고요. 앞 단계 학습이 잘 안 되는 학생들은 앞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유형연습과 맞춤 테스트는 클릭할 때마다 문제가 바뀌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풀었던 문제는 빼고 다른 문제들을 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 단계에서 충분히 문제풀이 학습을 진행할 수 있고요. 문제풀이가 잘 되는 학생은 성취까지 가서 5문제를 더 풀어볼 수도 있죠.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버튼은 오답 노트인데, 오답 노트는 문제풀이 과정에서 발생된 틀린 문제가 있다면 동일 문제 풀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유사한 문제 불러와서 비슷한 문제를 이해될 때까지 이렇게 풀어보도록 구성은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오답에 대한 이해도나 적응도를 높일 수 있는 코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소단원의 개념부터 문제풀이 연습, 평가, 클리닉이 가능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학습을 끝내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 있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색깔은 점수대별로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50점부터 10점 단위로 빨강, 분홍, 노랑, 초록, 파랑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학생들 관리하실 때 이 색깔을 좀 활용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학원에서 압력이란 단어를 배우고 학원에 왔어요.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 왔을 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복습을 해야 되겠죠. 그럼 유형연습 5문제를 풀어. 5문제를 푸는데 너는 파란색, 녹색이면 통과야. 그러면 맞춤으로 가서 5문제, 뭐 예를 들어서 주관식으로 풀어. 그리고 다음 달은 넘어가. 유형에서 풀었는데 녹색, 파란색이 아니고 분홍, 노랑, 초록, 파랑이면 너 통과가 안 됐으니까 오답 노트로 가서 너가 유형 문제에서 틀렸던 문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고 자신이 생기면 다시 유형 연습으로 가서 재도전해. 그래서 재도전했을 때 파란색, 녹색으로 색깔이 바뀌면 너도 통과니까 다음 달은 가서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그런데 모덕 가서 제도는 했는데도 안 돼요. 그러면 너는 학기 중이지만 학교 수업 듣고 왔지만 강의 한 번 더 봐.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게 이제 플로우 방법들이 만들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과학 외에도 사회 과목, 뭐 역사 과목, 뭐 수학 과목도 동일한 방법으로 구성이 돼 있으세요. 그래서 수학은 이렇게 주도형 관령으로 많이 쓰시진 않는데, 왜냐면 학원에 대부분 수업하시니까. 수업하시는데, 저희 프로그램 쓰시는 사례는 그 학원 수업이 좀 구멍이 났을 때, 결손이 발생했을 때, 학생 결석했거나 학원 수업 진도를 잘 못 따오는 학생이 있으면, 그걸로 그 부분을 좀 채워내는 용도. 그리고 보충학습이나 심화학습이 필요한 학생이 있을 겁니다. 중학교 1학년인데
초등학교 5학년 과정이 안 돼요. 반대로 중학교 1학년인데 잘해요. 그러면 얘한테 중3 과정 열어주는 것도 가능. 초5 과정 열어주면서 이렇게 좀 투트랙으로 이렇게 심화 보충학습을 하는 용도로도 많이들 쓰십니다. 그렇게 진도학습은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학생 대표 기능이고요. 선생님 기능을 좀 보여드리면, 선생님은 평가 출제 위주로 많이들 관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학생들 학습 관리를 보셔야 되겠죠. 학습 관리 먼저 보여드리면, 아까 학생들 진도 학습하면서 색깔이 이렇게 바뀌었던 부분들을 파악하실 수 있으신데, 학습 내역 관리에 진도 학습 내역으로 오실 수 있으시고요. 아까 중요 과학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여기 6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검색 눌러볼까요? 누르면, 내가 관리하는 학생들 명단이 쭉 떠요. 너무 많은 학생을 불러온 것 같아요. 좀 줄여볼게요. 이렇게 뭐 반을 선택하면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관리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있는데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보니 얘만 공부를 하고 있네요. 색깔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표현 안 된 부분은 학습을 하지 않은 부분. 1차적으로 이제 걸러내실 수 있고, 두 번째는 색깔을 보겠죠. 빨간색이네. 잘 안 하고 있구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는 것을 판단하실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왜 빨간색이지? 클릭해서 보시면, 아, 얘가 다 틀렸구나. 도대체 어떤 문제를 풀었길래. 이렇게도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을 쉽고 빠르게 관리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선생님 기능에서 또 하나 많이 쓰시는 게 평가. 예죠 평가 출제조인데, 원하시는 학년과 뭐 과목, 단원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중복 선택도 가능하시니까 단원 선택, 난이도, 문항수 지정하셔서 다음 단계 누르시면 선택하신 단원에 대한 문제들이 쭉 나와요.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삭제 또는 교체, 다른 문제를 바꿔내시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다음 단계 누르면 선택하신 문제들이 시험지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시험 제목 넣어주시면 반영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하단에 출력 버튼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출력하시는 거 활용하실 수도 있고 정답 해설지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바로 쓰시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에게 다음 단계라는 걸 누르게 되면 우리 학생들에게 출제를 하실 수 있어요. 출제하시면 이 평가에 대한 수행 결과가 남게 될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별 시험지, 오답 관리, 클리닉이 좀 가능한 구조죠. 그리고 평가에 대한 보고서까지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평가를 진행하시는 방법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두 가지 방법이 나눠져. 디바이스를 활용할 수 있으면 온라인으로 두시면 학생이 디바이스에서 학원 홈페이지 접속해서 평가를 진행하면 될 거고요. 디바이스 활용을 못한다. 그럼 오프라인으로 출제하시고 학생들에게 종이 시험지 나눠주시고 채점 결과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성적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결과 내실 수 있다는 거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평가를 이렇게 해서 학원 학생들 전체에도 내실 수 있으시고요. 개별 학생들에게도 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 누르게 되면 시험지가 출제가 되었을 거고요. 그러면 학생은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합니다. 하면 이렇게 오늘의 과제 코너에서 선생님이 주신 시험 응시를 하면 돼요. 온라인으로 주시면 이렇게 디바이스로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으로 주시면 시험지 출력해서 수기로 진행하시고 결과만 넣어주시면 돼요.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평가 바로 결과 확인되고요. 온라인 시험에서 틀렸던 문제에 대한 오답 학습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시험이 자동으로 바로 생성이 됩니다. 1차에서 틀렸던 문제는 유사 문제, 맞춤 문제는 심화 문제. 그래서 이 과학 시험지를 5명 학생에게 똑같이 출제하셨다면 이 5명 학생이 받아들이게 되는 클리닉 모의고사는 모두 학생마다 문제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평가에 대한 종오답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클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 제출, 오답 네트 학습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면 돼요.
학생들은 이렇게 평가를 수행하게 될 거고요. 선생님은 간단하게 평가 결과를 보실 수 있어요. 이 평가 출제조의 내역조에 들어가셔서 출제하신 시험 정보만 이렇게 검색해서 불러오시면 이렇게 시험 명단이 뜨고요. 내역 보기. 제가 20점이었나요? 점. 그러면 분석지라고 해서 평가에 대한 결과 보고서까지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내실 수 있죠. 필요하시면 의견까지 적으실 수도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이 보고서를 PDF로 이렇게 저장해서 내려받으시면 학부모님께 톡으로 보내주시면 효과가 있으시겠죠. 그렇게 보고서에 대한 활용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주셨다면 시험은 수기로 진행을 하시고 채점까지 하세요. 시험지 정답 출력할 수 있으니까 출력해서 나눠주시고 시험지 진행하신 다음에 학생들 채점된 시험지만 간단하게 가져오셔서 그 결과들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오프라인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내역 보기에서 모든 학생들이 다 맞게 표현이 되어 있을 건데 실제로 시험지 틀린 거 가져오셔서 오답만 클릭해서 바꿔주셔서 선택 성적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성적 처리가 바로 완료돼서 보고서라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이 학생에게 클리닝 모의고사를 또 주실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죠.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온오프 모의고사다. 그래서 초1부터 중3까지, 고등까지 있고요. 초1, 2와 고등부는 수학 과목을 제공드리고 있고요. 초3, 4, 5, 6은 국수과사, 중1, 2, 3은 국영수과사 이렇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용평가라는 곳에서 서술형 문제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평가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데 3단계 학습이라는 것 좀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은 암기 과목이 조금 어울릴 텐데 자, 1단계가 소단원, 2단계가 중단원, 3단계가 대단원입니다. 단원 선택해서 이렇게 다음 단계 누르면 그 단원의 주요 용어 개념들이 블랭크 처리되어 있어요. 학생들이 사회나 과학 과목 시험 대비할 때 이렇게 점검으로 이렇게 간 지우기 하도록 관리해 주시면은 주관식 대비에 단답형 대비에 좀 효과적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뭐 서술형 문제도 만들어내실 수도 있고요. 뭐 경시 대비 고난이도 수학 문제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 평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평가와 조금 이어질 수 있는 게 오답노트. 오답노트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틀렸던 문제들이 모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틀렸던 문제 이렇게 불러오셔서 원하는 문항 선택하신 다음에 학생별로 동일 문제, 유사 문제, 시험지를 주실 수 있어요. 오프라인으로 출력하실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출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한 명 한 명의 학습 결과에 따라서 오답들을 불러오셔서 동일 문제, 유사 문제로 구성된 시험지를 주실 수 있고요. 치약 단원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학습 단원들이 누적 관리가 되다 보면은 오답률이 높은 단원, 낮은 단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1단원에서 6단원까지 학습 결과 중에 분석을 해보니 4단원이 가장 오답률이 높습니다. 선택해서 이렇게 출제하기 누르시면 치약 단원에 대한 평가까지도 만들어 주실 수 있죠. 그래서 다양한 뭐 평상시에 대한 월말 평가나 아니면 시험 대비 모의 평가를 만들어내시면서 학생들에게 평가를 해주실 수 있고 그 평가의 후속 결과에 따라서 클리닝 모의고사라든지 오답 모의고사라든지 치약 단원 모의고사라든지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클리닉을 봐주실 수 있죠. 그래서 과학이다 예를 들어서 생각하시면 예습은 강의, 수업은 학교 수업, 복습은 아까 학생 문제풀이, 유형 맞춤 하시고 시험 대비 때는 출제 메뉴에서 시험 대비 모의평가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여기에 틀렸던 문제만 모아서 오답 평가 하나 주시면은 시험 대비까지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그리고 아까 비교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만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학습 사이트 하나랑 비교과 사이트 하나, 두 가지 사이트를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학습 사이트는 학원별로 도메인 주소가 다 다를 거고, 비교과 사이트는 같은 사이트를 같이 쓰시게 될 거예요. 여기에 저희가 매월 미션이라고 해서 월별로 저희가 이런 자료들을 올려드려요. 10월 미션이라고 해서 한글날. 이렇게 10월에 한글날이 있구나라는 것도 학생들에게 알려줄 수 있겠죠. 한글날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이나 뭐 영양 활동이라든지 찬반 활동이라든지 어휘 활동에 대한 거리를 저희가 네 가지 정도 드려요. 그러면 이 거리를 일주일에 하나씩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한 달 분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영상 보고 학생들하고 발표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고 뭐 찬반 토론 이렇게 걸어놓으시고 찬반 학생들 나눠서 이렇게 자기 생각들 이렇게 해보시고 그렇게 하면 학생들의 배경 지식도 높아지고 발표력 사고력도 높아지고 교과 외 활동이기 때문에 일단 학생들이 재밌어합니다. 그리고 원장님 입장에서는 학생 주변 학원하고 좀 차별화 포인트를 가져가실 수 있겠죠.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다. 저희가 미션 가이드라고 해서 각각의 활동들 하실 수 있는 가이드 자료도 이렇게 같이 드려요. 그래서 쉽게 하실 수 있고, 양식지라는 코너가 있어서 각각의 활동 진행하실 때 이렇게 양식지 출력하셔서 학생들 나눠주셔서 이렇게 적게 해놓으시면 이거 가지고도 홍보하실 수 있죠. 학원 게시판에 부착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사진 찍으셔서 블로그나 밴드 올리시면 학부모님들이 보시고, 아, 이런 것까지 했구나라는 거 보실 수 있죠.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타임 정도, 한 20분 정도 시간만 할애하셔서 학생들하고 간단하게 하시면 좀 재밌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기 중에 뭐 시간이 안 되시면은 방학 때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한 달에 하나만 하셔도 관계 없으십니다. 그럼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해드리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가 진행해드리는 컨텐츠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추가적인 과목에 대한 상품을 늘리시겠다라고 계획을 하신다면 저희는 단계를 좀 밟기를 권해드려요. 첫 번째는 첫 스텝으로 해서 한 과목 먼저, 어떤 과목을 먼저 할지에 대한 계획을 잡으시고 한 과목 먼저 채택하셔서 학생들에게 아까 직후복습, 문제풀이 하는 부분들만 따라오도록 관리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먼저 시스템화해서 정착을 시켜 놓으시면은 과목 늘리시고 확대하시는 거는 좀 더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과목을 추가하셔서 상품을 만드실 때 학생들에게 무료로 주시지 말고요. 최소 비용은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학원에서는 영어 수학 수강하면 과학 공짜라고 하는데 공짜로 주시면 쉽게 들어오지만 반대로 쉽게 나가요. 나가면서 본인 탓 절대 안 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 비용을 책정하시고 관리해 주시면 되죠. 그런 학생들도 비용 내고 수업을 듣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 있게 수업에 참여하게 될 거고 이 부분이 관리와 만나게 되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적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상품 안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과목별로 좀 상품이 나눠져 있어요. 수학만 이용하실 수 있는 상품이 하나가 있고요. 수학을 제외하고 나머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국가 사용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목을 사용할 수 있는 전과목 상품이 있습니다. 수학은 초중고 수학이랑 비교과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고, 국가 사용은 초등 국가사, 중등 국영과사, 역사 컨텐츠, 그리고 비교과 컨텐츠를 활용하실 수 있고요. 전과목은 모든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좀 주의로 말씀드리면, 고등부 수학은 저희가 문제은행 위주만 좀 서비스를 드리고 있고요. 중등부 국어, 영어 과목은 학교별로 출판사가 다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저작권 때문에 출판사별 대비는 안 됩니다. 통합 국어, 통합 영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좀 인지하시고 상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 상품별로 저희가 월 사용료가 측정이 되고요.
수학 12만 원, 국가사용 12만 원, 전과목에 하시게 되면 20만 원의 월 사용료가 책정이 됩니다. 기본 사용료에 학생 30명까지 자유롭게 등록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최초에 가입하실 때 가입비 3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상품을 선택하셔서 가입하시게 되면 가입 지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원 단독 학습 사이트를 개별로 만들어서 드릴 거고요. 비교과 사이트 드릴 거고, 대면이 되건 비대면이 되건 꾸준한 인문 보수 교육을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저희가 매월 중으로 정기적인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교육도 부족하실 것 같아서 프로그램 가이드, 영상 자료, 책자 자료도 같이 드립니다. 파일로 드리게 될 거고요. 이것도 부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학원과 본사 간의 1대1 소통 채널을 운영합니다. 저희 담당자들 다 들어가 있고요. 원장님 들어가 계실 겁니다. 지사장님도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문의는 바로바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단톡 운영할 거고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드실까 봐 고객센터까지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은 어떻게 적용하시고 운영하실지에 대한 고민과 계획만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설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에도 사용을 하고 있으세요. 부산교대랑 제 KDS랑 같이 협업해서 에듀테크 소프트랩이라는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학교 선생님께서 저희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시면서 실증을 하십니다. 이 프로그램이 현재 교육 과정과 맞느냐, 학교 수업과 어느 정도 좀 일맥상통하는 형태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 학생 입장에서 학생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컨텐츠인지를 실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정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작업들도 하면서 업그레이드도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하시게 되면 학부모님께 학교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 네이버에 AI 하이에드로 검색하시면, 근데 하이에드로 검색하셔도 자료가 나오는데, AI를 앞에 좀 붙여주시면은 저희 정보들이 좀 많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인사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지난번에 했던 끝인사 그대로 또 가져왔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긍정적인 주문들을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기운을 끌어모아서 원장님의 학원에 결정을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말씀드리는데 어떤 학원 상담을 갔는데 이 비비디 바비드프라는 이 문구를 이렇게 출력해서 입구에 이렇게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지나가면서 한번 보고 들어가시고 학생들도 강의실 들어가면서 한번 보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뭔가 리프레시 한다 그래야 되나? 뭐 한번 이렇게 외쳐보고 수업을 듣거나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 뭔가 좋은 일이 왠지 일어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도 설명을 끝내면서 이렇게 한번 외치면서 끝내려고 합니다. 저는 하쿠나 마타타를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한번 외치면서 오후 업무를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원장님들도 한번 외쳐보시고 오후 일과 시작하시면은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좋은 일 한 가지씩은 꼭 일어나실 겁니다. 그래서 학원의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